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 수시 컨설팅 의과대학 대학별 합격 전략.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 그러면 메이저 5개의 의대가 있다라고 행기하면 그 안에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의과대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봤냐면 성균관대학교가 예전과 다르게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그러면 모집 인원이 25명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더군다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다 보니까 대학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 아니냐,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니냐 라고 생각했지만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실제 50%와 70%의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 성적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자사고나 과학고 중심의 선발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의 중심의 선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2020년도와 2021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도입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등급 분포도로 발표가 되어졌고 그 등급 분포도를 보시면 2020년도의 등급 분포도를 보면 합격생의 약 79%의 학생이 1등급에서 약 2.9등급 정도의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에서 3등급 후반까지의 성적대가 21.4%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77.8%, 77.8%의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3등급 초반까지 성적대가 분포가 되어져 있고 3등급을 넘어서는 학생의 성적의 비율이 약 22.2%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대학에서 발표한 이렇게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 분포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이처럼 교과 성적보다는 학교 프로파일 또는 학교의 어떤 유형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이런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모집인원 25명 내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의 학생의 비율과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의 학생들이 비율로 포함이 되어져 있고 대략적으로 볼 때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약 70% 정도 되겠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로 가면서 2021학년도에 70% 학생의 평균 성적이 1.50이었어요. 1.50. 그러다가 2021학년도에 1.3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4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14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일반고 중심의 교과 성적 중심의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만약에 2020학년도 정도로 봤었을 때 이게 2020학년도입니다. 2020학년도에 1.50이라고 하면 보통 1.45나 1.55 정도의 교과 성적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1.50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2020년도는 일반고와 자사고 과학고의 선발 비율이 혼돈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고 2022학년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등급 분포도와 그 다음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합격생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2021에서 2022로 넘어가면서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잘 아시게 되면 올해 내가 과연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2022학년도에 50% 컷은 1.09입니다. 그 다음에 70%의 컷이 1.14예요. 자, 50% 컷이 1.09라고 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원서 지원이 몰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2021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0%의 성적은 1.1x고 70%의 성적이 1.3x예요.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로 가면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커졌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무척이나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1과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사실상 자사고나 과학고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전형의 변화가 있는지. 자,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아시는 것처럼 자, 학과 모집 25명에서 모집 인원이 20명으로 줄고 그 5명이 논술 전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학과 모집 보시면 학과 모집에서는 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1단계에서 3배수, 그 다음에 면접 20%의 면접일자는 수능 전 10월 22일에 보게 되고, 면접은 MMI 다중 미니 면접을 보게 되어져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단지 모집 인원이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는 사실만이 달라졌고, 논술 전형은 논술 100% 전형이고요. 논술 100%. 수능 시험 바로 이후에 11월 20일에 논술을 보게 되고, 논술에서는 과학 지시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통 및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하 포함 세 문제, 약 100문제, 100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등급 합 5죠. 그리고 과탐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비교적 높은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성균관대학교는 요번에 모집인원 25명의 학과 모집의 의학과를 20명으로 줄이면서 학생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을 신설했을까? 이것도 나름대로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는 2021학년, 2022, 2023학년도에 서류평가 방식이 동일했어요. 변화가 없었고 2020이나 2019년도에는 서류평가에 대한 반영 방식에 대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2021부터 2023학년도까지 가장 중점을 두는 파트는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평가 영역 반영 비율에서 보시면 첫 번째 1번 학업 역량이 반영되어지는 비율이 5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 50%를 비중을 두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하면 30, 30, 30이나 아니면 뭐 33, 또 뭐 30, 33을 반영하거나 또는 4개 영역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30, 25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략적으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학업 역량의 50%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대학과 다소 차이점이 있고 학업 역량의 비중을 많이 둔다는 뜻인데, 학업 역량이 바로 뭐냐면 학업의 수월성과 학업의 충실성이에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의예과가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 역량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의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에 나와 있는 반영 방식 50%가 학업 역량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결국은 성균관대학교는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을 매우 높게 두고 있다는 얘기고, 동점자 처리기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학업의 수월성, 두 번째가 학업의 충실성,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 네 번째는 활동의 다양성이에요. 특히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평가 영역은 전공 적합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공 적합성이나 활동의 다양성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의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평가 영역에서도 보시면
학업의 역량,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라고 하는 건 학업의 역량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면접이 만약에 난이도가 있고 면접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더군다나 면접의 유형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처럼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불리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의 면접은 대표적으로 MMI 면접이라고 해서 가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비슷한 면접의 유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내용을 지금 보시면 의예과 면접은 의예과 면접 1, 의예과 면접 2, 지시문 면접이 이루어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질 텐데 자, 의예 1에서 출제가 되어졌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 접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습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 학생은 자,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자는 이 동아리의 리더라면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는가 라고 하는 상황 재심은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면접의 유형은 자료 이해, 도표 이해에 대한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도표 첫 번째는 OECD 주요 국가의 기대 수명이 나오죠. 기대 수명에서 보시면 6개의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82.4세로서 기대 수명이 비교적 높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OECD 주요국 국민 비율에서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는 비율에서는 한국이 최하입니다. 32.5%고 실제 행복하다고 늘린 국가와도 비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세 번째에서는 OECD 주요국 행복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도표를 주고 난 다음에 뭐를 묻느냐면 위의 자료가 나타내는 바를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러한 면접들이 일반적으로 상황 제시 면접이다. 이게 바로 MMI 면접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면접이다. 딜레마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면접은 물론 결코 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처럼 통합적 사고력을 원하는 논술형 면접보다는 면접의 유형 자체가 접근성이 좀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4번 문항에 대한 거. 다시 말하면 전형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는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전형의 변화를 보면 2018년도에도 보면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의예과를 15명을 선발했고 논술 전형에서 10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논술 전형이 19, 20, 21, 22, 23년도부터 논술 전형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결국은 2018년도 입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동안 논술을 정책적으로 폐지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논술 전형이 다시 살아나는 추세도 있고 성균관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신설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자사고가 아니라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비해서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의대 진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정시를 통해서 의대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뭔가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형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전형이라는 신설을 통해서 제 생각입니다. 논술전형이라는 신설을 통해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수시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2023학년도의 변화는 결국은 그거죠.
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에서 모집 인원이 25명에서 20명으로 줄면서 그 5명이 논술 전형으로 넘어갔고 2023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다. 그런데 주목할 거는 2024학년도의 변화예요. 2024학년도의 변화에서 첫 번째는 2024학년도는 첫 번째는 1단계의 배수가 3배수에서 5배수로 커졌다는 거죠. 3배수에서 5배수로 커졌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배수에서 5배수로 커졌다, 5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이전에 배수 조정과 관련해 되어진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균관대학교가 3배수로 배수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전년도까지는 서류평가 100%였어요. 서류 100%에서 학생부 100%로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서류평가 100%라고 하면 학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학생부 내용에서도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꽤나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100%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서류 100%, 서류 종합평가 100%라고 하는 서류라는 말을 쓰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균관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학생부 100%를 반영한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다. 그리고 서류평가를 학생부로 100%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2024학년도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 연도는 2024학년도지만 2023학년도부터 그런 입시의 기조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육의 정책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서부터 그러한 정책이나 교육의 어떤 그 대학들마다의 반영의 방법들이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에 1단계 배수가 5배수가 되고 서류평가 100%가 학생부 100%로 바뀌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2023학년도의 입시에서도 결과적으로 서류평가 100%라 하더라도 학생부의 비중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 맞죠? 이걸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2024학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2024학년도에 이런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해당 연도부터 그러한 입시의 흐름과 그 다음에 반영이나 항목들이 적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얘기를 드리면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1단계 배수를 5배수로 늘리는구나. 5배수로 늘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5배수를 늘리는구나 라는 얘기는 3배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5배수 확대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뜻이고, 학생부 100%로 바꾼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서류평가 100%라 하더라도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현재 높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성균관대학교의 모집 인원과 입시 결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로 가면 다시 학과 모집의 인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 20, 21, 22로 가게 되어지면서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교과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2021학년도는 70%가 1.3,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1.14 정도로 교과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는 지금까지 해서 서류평가 100%를 반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면은 결국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꽤나 높다는 얘기고, 물론 2024학년도에 학생부 100이라고 지정한 의미가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100이라고 이름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지만 한양대학교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부 10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 100%라고 하는 의미를 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부 100이라는 의미는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 2월 인원이 무척이나 높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15명 최초 선발 인원에 2월 인원이 5명이 늘어서 20명을 뽑았고 정시에서 2021학년도는 15명 모집에 4명이 늘어서 19명이 됐고 그리고 특히 2022학년도는 19명 모집에 수시 2월 인원이 무려 9명이나 늘었어요. 9명이나 늘어서 24명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야, 왜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 25명 중에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고 특히 2022학년도는 수시 2월 인원이 무려 9명이나 발생이 되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0학년도에는 1.5, 2021학년도는 1.3, 2022학년도에 1.14 이렇게 교과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 상승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2024학년도에 전형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다. 왜 늘리겠습니까?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하게 뭐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1단계 배수를 5배수로 늘린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와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성균관대학교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서류평가에서 반영 영역에서 가장 큰 반영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학업 역량 50%의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동점자인 경우에도 학업의 수월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평가 영역에서도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업의 태도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2024학년도의 전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2월 인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선발 인원이 2022학년도 기준으로 25명일 때 1단계 배수가 3배수니까 1단계 배수 3배수를 적용을 시키면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이 75명이겠죠. 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충족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반영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반영이면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를 미충족 할 일 없고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없으니까 대학에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선발한 학생들 중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합격생들의 내신 편차가 크게 확대될 일도 없겠죠. 대부분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의 우수성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처럼 통합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과학 원투나 지구과학 원투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과학 전범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주로 대부분 상황이나 딜레마 면접의 의대 MMI 면접이기 때문에 의대 MMI 면접도 당연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통합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변별력이 크지 않다. 학생들과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단계 3배수니까 75명 통과됐어. 수능 최저 없으니까 이탈할 일도 별로 없어. 두 번째는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합격생들 사이에서 점수 편차도 많이 안 벌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에다 충원율이 2022학년도를 보니까 약 84%거든요. 2021학년도나 2020학년도에는 충원율이 150%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원율이 꽤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84%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25명 모집에 21명이 추가 합격을 했을 거고, 그럼 최초 합격자 25명을 더하면 총 합격자가 46명이 붙는 거고, 그러면 전체 75명 중에서 불합격한 학생이 29명 정도가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 얘기는 모두 선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얘기겠죠. 모두 선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자, 그런데 매년 이렇게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2020년도에 5명, 2021학년도에 4명, 2022학년도에 9명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충원율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1단계의 배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거죠. 1단계 배수를 늘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시키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 합격자를 가려내게 되어지면 결국은 2월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입시에 반영을 시켜서 1단계 배수를 5배수로 늘린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2월 인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2월 인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면 면접을 볼 수가 없고 결국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면 서류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미충족자가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하고 1단계 통과하고 서류평가 다 하고 면접도 다 봤는데 이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력이 미달하는 경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정시와 다르게 수시는 모집 양황에도 나와 있지만 대학이 원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실제 합격하여도 선발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니까 실제 합격생들이 봤는데 대학에서 원하는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일정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정시로 이후를 시켜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균관대학교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2월 인원의 발생이라고 볼 수 없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충원율로 인한 미충족일까? 세 번째, 학력 미달로 인한 미충족일까? 학력 미달로 인한 미충족은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보니까 틀림없이 1단계 배수 3배수 안에서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을 아주 성적순으로 조밀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순위를 다 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또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상향 지원으로 터무니없이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략적으로 성균관대 의대를 쓰려면 이 정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부는 학업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거고 또 그 중에서 대학에서 3배수를 걸러내서 뽑기 때문에 일단 3배수를 통과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80에서 15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어차피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3배수를 골라내면 그 학생들이 학업적인 역량이 우수하지 않을 일도 없고 당연히 훌륭한 학생들이겠죠. 그러면 과연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와 연계되어져서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면서 다른 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성균관대학교와 유사한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중에서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세 번째는 면접이 어떤 면접이다? MMI 형식의 면접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천을 요구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직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이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거니까 성균관대학교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도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자, 면접에 있어서 약 심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정도를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면접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균관대와 매우 흡사한 전형 방식을 택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실 때 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 대학 중에서 첫 번째로 카톨릭 대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디를 씁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쓰게 될 거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쓰기 때문에 두 개의 전형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추천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못 받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 추천을 받으면 카톨릭 대학교 추천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하고 카톨릭대학교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추천을 하나를 받는다 라고 하면 원서 지원이 서울대학교 추천받고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형태로 갈 텐데 성균관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추천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걸쳐서 원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위대학의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성균관대를 대부분 다 거쳐서 원서를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균관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는 과학고 중심의 선발이다. 또는 자사고 중심의 성산이다. 교과 성적보다 학업적 역량이 되게 우수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고등학교 유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겠다라고 해서 원서를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전형적으로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천을 요구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추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반드시 성균관대를 거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거쳐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일반고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1.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겠죠. 성균관대학교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나 다른 데보다 내신 성적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어야 점수 편차가 벌어지는데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점수가 조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높게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스카이의 약학 수시 합격자의 20%가 영재 과학고 출신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영재나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의 합격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현재에도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원서를 쓰고 있고 요즘에는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수시 전형으로 의대 진학이 어렵다 보니까 정시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2021학년도 입시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고려대학교 의예과에서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중에 29.4%. 그렇죠?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34.7%예요. 영재고가 25명, 과학고가 9명. 그러면 연세대학교 어디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의 특히 계열적합성이라는 전형이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비교적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대는 영재고의 비율이 4.7%, 5명밖에 선발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2018년도가 폐지되어졌던 결국은 논술 전형을 부활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2024학년도의 입시의 변화예요. 2024학년도의 첫 번째는 1단계 배수를 5배수로 늘려놨다는 점. 그 얘기는 1단계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 이유는 꾸준하게 발생이 되어진 2월의 인원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2월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에 2월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대학에 지금 추천형을 받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연세대학교 교과추천형, 카톨릭대학교 학교자 추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인데 물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추천을 2개를 받는 학교도 혹시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추천을 하나만 주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추천을 받으면 카톨릭대학교 추천을 못 받고 연세대학교 추천을 받으면 다른 대학교 추천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추천이 없는, 그죠? 수능 최저가 없는 성균관대학교에 집중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에 합격을 한 학생들이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하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동률이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점수의 편차는 크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고 2024학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었고 두 번째는 서류평가 100%에서 학생부 100%로 바뀌었는데 그게 2024학년도로 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미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평가라고 하는 건 학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빠졌으니까 이거를 그냥 학생부 100%라는 말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입시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100% 그러면 대부분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100%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결국은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보셨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의 포인트가 학업 역량의 5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균관대학교의 학과모집 의예과는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 학업의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53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42명,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25명, 성균관대학교 20명,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10명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구간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가천대학교죠. 쭉 꾸준하게 가면서 상위대학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점인데 사실상 성균관대를 지점으로 해서 지점이 나눠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균관대와 고려대학교는 완전히 다르죠. 왜?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성균관대와 고려대는 다른 학교고 그러면 성균관대와 한양대 사이에는 다른 데는 암묵적으로 의예과에서는 갭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정도를 메이저 의대로 해서 상위 구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를 한 중위구로 그 다음에 경희대 정도를 그 중간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집중이 되는 구간이고 약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게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라고 보게 되어지면 결국 구간이 나누어지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균관대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20대 1의 경쟁률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균관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대의 추천을 받거나 연세대의 추천을 받거나 카톨릭대학교의 추천을 받거나 고려대학교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원서를 쓸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동 가능성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번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균관대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두 번째, 수능 최저가 미반영이 되어지지 않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량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의 서류 반영 비율에서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50%라는 점. 두 번째,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을 봤었을 때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4학년도에 입시의 변화에서 1단계 배수를 3배수로 5배수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내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서류평가 100%를 학생부 100%로 바꿨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와 연계가 되어지는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학교가 추천 전형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을 원서를 쓰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성균관대학교, 면접에 있어서 MMI 면접을 진행하는 성균관대학교를 연계하여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간단히 정의하면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써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성균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성균관대학교 상위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의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 의대와 그 하위 구간으로 나눠지는 지점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접근성이 높지가 않아요. 워낙 높은 대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0이나 1점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성균관대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균관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양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혹시 좀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좀 내용을 좀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좀 바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매일매일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